네, 첫 번째 작전명 AI 스마트폰 전쟁 속 총알 장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전쟁 그중에서도 A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총알 장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년 내로는 10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시장 속에서 저희가 장전할 수 있는 총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이제 강한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오늘 뭐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 2024년 업종 전망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가장 강력한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실적 전망치가 가장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됩니다. 아마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월 17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갤럭시 24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새로운 반도체 칩이 2배 이상씩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장은요.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내수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들도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고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그동안 하락세를 멈춰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증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산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급자 우위에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온디바이스라든가 HBM, CXL 같은 고부 가치의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가격 자체가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세가 단기간에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PCB라든가 이 패키징 장비 관련주들이겠죠. 패키징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이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세트로 종목들의 이제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만 많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AP로 이 성능이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AP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떠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폰이 떠올라 주면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한교수 매니저님은 온디바이스 AI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이 반도체를 다시 회귀를 해보자면 11월 달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새로운 맞습니다. 재료들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뭐 나올 이슈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가 뭐 최근에 CXL, PIM 뭐 다양한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 네.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대장주인 반도체 IP랑 반도체 팹리스 업체 뭐 대표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관련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의 차익 욕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새롭게 이제 저가에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재 3인방, 전공정 소재 3인방을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종목 결국에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소재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포커스링 같은 이제 부품주, 뭐 월덱스라든지 KNJ라든지 TCK, 뭐 하나머트리얼즈라든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신다라면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기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기존의 2배 이상의 D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D램 가격 전망, 또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D램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앞서도 제가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고정 거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강세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시세가 어디서 꺾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거나 내지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경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꺾이거나 내지는 중국 경기가 지금 중국 증시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더 꺾여가지고 중국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국면을 가거나 이런 상태가 진행되게 되면 반도체 드램 가격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때는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디램 가격의 디램을 증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이제 빼놨고요. 그 시스템들을 다시 증산하기 위해서는 또 그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그 디램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격을 공급량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디램 가격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낸드 프레시 가격도 최근에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낸드 프레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DDR4에서 이제 DDR5로 이제 넘어가면서 가격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HBM 그리고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새로운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가 그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영업이익 증가세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디램 가격 강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고 이들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주들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우리는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올해 증권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의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슈에 따른 실적은 아직 찍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 넘버가 찍히기 전까지 반도체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 업황보다는 주가가 먼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미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찍힌다라고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디램 가격이 향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는 우리도 알고 있고 많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칩을 미리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 놓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생각보다 공급 부족,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이 지속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만 보고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향후에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반도체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테스나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데스크탑 그리고 태블릿이라든지 다양한 IT 디바이스 기기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면 이미지 센서 테스트 전문 업체인 두산 테스나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 갤럭시 S24가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하죠. 네, 그렇죠.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전 예약 뭐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미지 센서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테스터 업체인 두산 테스나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사실 그 갤럭시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때 잘 안 팔리면 반도체 하락 옵니까? 잘 안 팔리면 하락이 오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거품이 조금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온디바이스 AI가 올해 처음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갤럭시 버즈에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갤럭시 버즈도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뭐 2026년이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텐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초로 이제 동시 통역이 되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말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세요? 그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잘 팔린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너무 이제 확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이 자신 없어 보이는 거는 아프셔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줄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동시 통역 되는 거 굉장히 달콤한 이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외국인하고 누가 통화하냐. 그쵸?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잘 팔릴까? 그 부분을 이런 제가 얘기가 한번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그래요. 진짜 뭐 외국인하고 우리가 뭐 전화로 통화를 뭐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없죠. 살면서 저도 몇 거의 번 없죠. 없고요. 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영어는 그래도 많이 이제 통용가 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아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뭐 전화로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마트폰 새로운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이 기화가 되면서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궁금증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이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공지능 폰이다, AI 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그 사용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그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궁금증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그 수요는 뭐 급격하게 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는 조짐들이 나올 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은 두산 테스나를 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PCB 쪽을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덕전자를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정도도 FCPGA를 중심으로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서 재작년까지도 강도 높은 실적 증가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위축되면서 이 종목도 실적이 꼬꾸라졌던 상태였었죠. 하지만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내년 이후부터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실적 증가세가 가셔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들어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PCB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가? 이미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와중에
덜 올랐던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 PCB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갔다가 눌림을 주고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우리가 무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동안 반도체 쪽에 편승을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되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이제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 느긋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덕전자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첫 번째 작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